그리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언제쯤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 41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75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비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기준점 25인데 이번에 25 찍었죠. 예, 아슬아슬했죠. 완전 완벽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요때가 딱 그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년 최고치. 예, 그때 딱 찍었을 때와 딱 동일하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야 된다. 지금 현재 55% 어디까지? 35%. 예, 35% 갑시다.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알트 중심의 장세가 굉장히 선명하게 펼쳐질 거라서 팡팡 날라 미친 듯이 이제 막 팡팡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물론 이제 거시경제 변수라는 게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스멀스멀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우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내 뭐 한두 번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한 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지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유가가 펌핑이 나와준다라면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그렇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더 악화될 가능성,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꺼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우려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트 시즌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사실. 하지만 거시경제 이슈 플러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둘러싼 긍정적인 재료를 종합을 해보자라면 이런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그렇게 멍청한 행동이거나 아니면은 희망회로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대응을 한다라면 모두가 가지고 계신 그런 의미 있는 목표, 이 타깃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알트 전체 시총, 비트코인 빼고 전체 알트 시총 차트 주간 차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다. 이 답은 뭐냐면 새로운 최고점이 만들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된다. 이 게임의 이름은 뭐다? 페이션스, 참을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패닉셀 한 사람들은 루저가 되는 거고, 참고 견딘 사람은 위너가 될 가능성, 이게 지금 상당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비트코인은 전고 돌파를 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다시 말해서 알트 대장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아직 전고 돌파를. 알트 시총도 전고 돌파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럼 이 사이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알트코인 축적은 이미 완료가 됐다. 이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파도 타기를 시작할 것이다. 파도 타기, 웨이브 좋아요, 고고고 웨이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상당히 점잖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약간 경박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웨이브를 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트 축적은 이번 조정장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워낙 중장기 대응 종목은 많이 모아가셨을 텐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으지 못했던 게 늘 아쉽죠. 늘 이게 지나고 나면 늘 아쉬운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쵸?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조금 어렵게 리서치해서 선택한 그 종목들 몇 개 추가 매수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쫄리는 거죠. 마음이. 개미니까 똑같은 개미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얘는 내가 정말 신중하게 공부해서 선정한 종목이고 중장기 이번 사이클 전체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안 팔 거야. 아직 매도 타이밍 정해놨고 그때까지는 모아갈 거야. 지금은 축적 단계야. 이걸 나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엄청 빡세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2년이 걸린 거예요. 되게 빡센 작업이고,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조정장을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조금 경험 부족이나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설사 패닉셀을 하셨더라도 이런 수준의 조정은 앞으로 몇 번 더 올해도 올 거기 때문에 고를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전고 돌파 기준점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고, 여기 어디 즈음까지 가는 상황,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 어디 즈음까지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향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일단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000달러 지지가 아슬아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3,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3,000달러 다음은 3,500달러, 3,500달러 다음은 4,000달러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그 다음은 전고 돌파, 그리고 나서 6,000달러 위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흐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얼마나 알트 시즌의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4,000달러 재돌파 성공,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전고 돌파, 그리고 나서 6,000달러 이상,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 움직여주고 이걸 응원해야 된다. 왜? 알트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잘 가줘야지 이른바 순환매 양상을 통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분위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RP 미키블 크립토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 XRP 월간 차트는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월간 차트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폭발적인 다음 움직임은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이 감정이 아닌 차트가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지 말고 차트를 바라보자. 그런데 차트 흐름이 어떠냐? 월간 차트를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 고점 때부터 보면 삼각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지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패턴의 완성이.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XRP 미워하지 말고 차트를 보자. 이런 좀 약간 차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XRP 투자하기 어렵고, XRP는 지금 일단 소송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소송의 어떤 전반적인 업데이트된 상황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월간 차트도 그렇고 주간 차트도 그렇고 2주 차트, 3데이 차트 전부 다 되게 예쁘다. 기술적인 패턴은 어떤 각도로 바라보든 되게 예쁘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패치, 스콘필드가 패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패치 5달러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원화 기준으로는 이게 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팡 하고 내리꽂은 거거든요. 우리가 패치라는 테마가 가진, AI 테마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 뭐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패치 많이 짚어봤었던 건데,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장을 매수 기회로 아마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거고, 물리셨던 분들도 아마 한 요 정도에서 대응하셨던 분들도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패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한 주목도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AI 테마 종목, 이 테마주라는 게 크립토 영역도 그렇고 주식 영역도 그렇고, 테마주는 엄청난 기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급락이 가능한 어떤 그런 특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정말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리워드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도 전고 돌파, 여기 그러니까 최근 올해 연고점 돌파해 주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게 마냥 들고 가기에는 이 변동폭도 너무 크고, 테마주 성격상 너무 크고, AI 테마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보여주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보니까 훅 빠지던데, 테마주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테마로 엮인 부분들, 특히 지금 이 시대적인 굉장히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가 AI잖아요. 그래서 AI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대부분은 아마 수익권이 실 거예요. 그런데 AI 테마주에 대한 어떤 대응은 조금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패치도 그렇고 렌더도 그렇고 뭐 싱귤래리티, 오션 프로토콜, 특히 이제 패치, 싱귤래리티, 오션 프로토콜을 이제 어벤져스 팀을 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거라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테마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테마적인 성격으로 반등을 한 거지 이 기술적인 펀더멘털의 어떤 강화로 반등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으로 테마는 접근하자. 뭐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들어가면 어때요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는데 그건 이제 투자자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저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매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신규 진입은 조정장 때 이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물려도 상관없어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분할 매수로 만약 여기까지 가더라도 난 괜찮아. 난 이 종목 계속 갈 거야. 이런 분들은 분할로 이렇게 계속 매수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네,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배치 5달러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겁니다. 이건 배치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도 예뻐요. 이미 축적을 요때 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요때 많이 못 샀어요. 이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때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조금 저는 추가 매수를 했었고 요때는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니까 또 가더라고요. 이렇게 잘 가고 있고 4시간 차트를 봐도 이거는 지금 일간 차트, 이건 4시간 차트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뭐 여기도 지금 5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좀 타겟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여기까지인 건지 여기까지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까지만 노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노릴 것인지 이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아직 이 시장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금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우리가 제일 방점을 찍는 게 맥락이잖아요. 맥락적인 흐름을 보자. 그래서 단편적인 소식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데 맥락을 딱 꿰뚫으면은 뭐가 보일 때가 많다. 예, 그런 거. 인젝티브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번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푹 꺼졌다가 이때 저도 살짝 놀랐는데 푹 꺼졌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줬고 잘 갈 거다. 인젝티브도 아마 올해 1년 동안 내내 주목도가 높을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레이어 1 테마에 엮이면서 동시에 AI 테마로도 살짝 걸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갔다가 막 축적하다가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꼬라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섭죠. 지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한 어설프게 이 정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런 흐름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어질어질하죠. 그런데 이때 축적하신 분들도 분명히 수익화가 될 겁니다.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도가 높은 프로젝트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는 더 잘 가주다가 조정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특히 이게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다 보니까 요때 매수세가 좀 달라붙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적잖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젝티브는 괜찮다. 뭐 그렇게 또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요건 칠리즈. 사실 칠리즈는 저는 관심은 없는데 이게 요즘에 팬토큰이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팬토큰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스포츠 좋아하시고 스포츠의 메타버스화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칠리즈가 대장이잖아요. 그 테마에 있어서 칠리즈도 엄청 꺼졌다가 작년 연말 연시 거치면서 펑하고 지금 올라왔고 나름 의미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면 사실 의미 있게 지금 조정을 거쳤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일간 차트로 착각했어요. 이건 3데이 차트. 이게 지난 고점이네요. 지난 고점부터 2021년 고점 찍고 엄청난 조정을 받았네요. 칠리즈가. 이번에 지금 연말연시 거치면서 반등세가 살짝 나와서 채널 상단 저항을 뚫어준 거.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거치셨는데도 채널 상단 저항을 지지를 받아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월드 오브 차트 건데 3데이 차트 보니까 와 칠리즈 어질어질했네. 저는 지금 이거 일간 차트로 착각해서 최근에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칠리즈 팬토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쪽 분야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차트가 좀 예뻐 보여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7디지 홀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팬 토큰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요. 예,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 국내에서도 K리그도 막 어떤 팬 토큰 이슈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재밌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잘 정리됐고 4월 말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정식으로 상장이 돼서 출시가 되면 어느 정도의 또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때릴지 그것도 굉장한 관심 포인트, 관전 포인트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